저는 이제 오늘의 메인 소식을 전할 생각에 벌써 가슴이 그래요. 급하네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안 듣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자, 김건희 관련해서 왜 이게 김건희냐? 헤럴드 경제가 정신건강 챙기겠다. 윤석열이 직속위원회 출범했다고 하는데 요 얘기는 우리 윤재관 그 재관둥이하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정신건강 문제가 앞으로 그 김건희의 이번 정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건희 정권에? 네, 김건희 정권의 핵심 사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 이게 기어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기사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3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한다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이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와는 인선 후보는 거의 추려진 상태로 보고 후 확정이 남았다고 합니다. 당초 목표대로 3, 4월에 관련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국민 100만 명에 대한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담. 예. 그다음에 검진을 2년마다 해주겠다. 그래서 자살률도 줄이고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 이 개소리들을 하는데 한 명만 내려가면 풀릴 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모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은 김건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때. 근데 네. 그건 제가 일방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제보에 의하면 이 정권 초기에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을 얘기를 하면서 해당 담당 있는 인사들, 이게 정신과 쪽에 있는 의학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사들을 불러서 이게 앞으로 김건희가 하는 걸로, 주도하는 걸로 해갖고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사전에 거래가 됐었다라는 제보를 그때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안 나시면 옛날 방송을 찾아보세요. 대관둥이하고 같이 했던 방송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거기에 제가 덧붙인 것은 이게 정신의학과 같은 병원에서 이거를 치료하는 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왜냐면 정신과에서 약을 주고 전기를 지져가지고 고치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한 일종의 힐링, 그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이걸 몰고 가는데, 이걸 누가 한다? 종교단체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업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는 종교단체들한테 약속했던 김건희의 공약이 지금 공식화됐다는 얘기고, 이거는 종교단체들한테 이번 총선에 우리를 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계약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까요?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나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 100만 명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데 지금의 의료체계,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인프라 가지고 100만 명에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별도의 공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별도의 공간을 그러면 누가 만들 것이냐? 빌려서 쓰겠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려면 항상 따라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관련돼 있는 전문가에 대한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얘기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노인에 대한 케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100만 명이 하고 나서 갑자기 누가 상담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누가 상담해 줍니까? 수만 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6년, 10년 걸릴 수 있는 의학 전문 인력이라든가 심리 관련된 전문 인력도 양성해서 시장에 나오려면 최소한 4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텐데 갑자기 100만 명 한다고 해서 누가 해주겠습니까? 결국 도력이 높은 스님이나 오래 한 무당들이 심리치료사가 될 거라니까요. 그런 류의 자격증 내지는 일종의 상담을 허가해주는 식의 특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양성을 못해. 그 일환으로 정법 TV도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그런 TV들이 늘어나겠지. 상담 기회를 주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밑자락에 깔고 먼저 인프라를 깔고 시작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국민들한테 나 상담기 줄게 하고 애들별로만 뻥 튀우는데 그 과실은 또 누가 가져갈지 진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세계불교 법왕청? 거방청. 법왕청. 법왕청 이쪽 안에 보면 이제 세계불교 법왕이 있는데 3대 법왕이 여성 비구니 스님으로 뽑혔는데 그 양반이 말하자면 묘하게도 강남 쪽에 출신이죠. 근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자유롭게 손도 닦고 상담도 하고 케어도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공간들을 늘리겠다라고 취임사에 써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할 때, 야, 요거 건의 사업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온갖 사이비들이 정신치료 상담사라고 하는 일종의 이상한 국가공인 이 허가기관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반포교 활동을 비롯해서 상담해 준다고 이 사람들을 케어할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분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가족부, 국토교통부와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조금씩 분할해 갖고 내놓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김건희 사업이에요? 애초부터 김건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이에요. 저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하는 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를 이제 없애면서 옛날에 내던 돈보다 훨씬 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거기는 줄이고 다른 걸 늘리면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한 분야만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확 줄이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쪽에 아무 준비도 없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애들별로만 계속 띄우고 있는 거면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김건희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띄우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게 계속 그래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사랑님이 저는 민간 상담센터에 근무하는데 상담 관련 바우처 50%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줄이지 당연히. 지전에 지원하던 것들은 줄입니다. 저도 그래, 지난번에 로제랑 같이 미국 갔을 때 애플. 거기서 정신건강 얘기를 네. 뜬금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역시도 다 이거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업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게 게시경 방지법하고 이거하고 콘텐츠 활성화 관련된 법안 3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콘텐츠는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게시경하고 정신건강 이걸로 갖고 나중에 김건희가 정치인 되려고 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 디올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디올백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사과로 쫓겨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법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아직까지 김건희 힘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전혀 힘이 안 빠지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대식용 방지법에 관해서도 지금 김건희 관련된 기사를 때려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김건희가 게시경 관련된 법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개 먹으면 감옥 간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뿌리고 있어요. 분명히 법안을 내놓은 거는 민주당인데 김건희가 앞으로 게시경 하는 거를 전부 다 해결한다는 쪽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보신탕집에서 가서 보신탕을 먹고 있는데 와갖고 너 보신탕 먹었지? 너 벌금 내지는 체포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미지 개선이 안 되니까, 디올백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아무튼, 이 위원회가 발족하고 이게 진행되게 되면, 자, 여기에서 떡밥을 기대하고 있는 정식 종교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제
카톨릭 전부 다 만나봤으니까, 불교나 이런 쪽에 다 만나봤으니까, 그런 쪽에서 뭐 특례 학과를 세운다든지, 또는 무슨 교육 양성 과정을 통해 갖고 자격증을 준다는 방식으로 해갖고, 삽시간에 요양소와 이걸 할 수 있는 센터들을 사적으로, 민간적으로 이것들을 키워내려고 다음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인수위 시절부터 이건 김건희 몫이다라고 이미 인수위원 안에 있던 사람들과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이러한 협의가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는 첩보가 있다니까요. 이건 촉이 있으니까, 증언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애플 본사에서 정신건강 중요, 저게 정말 생뚱맞아가지고 다들 그때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네. 애플에 왜 정신건가? 네, 뭐 이런 애플에 생각을 가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애플워치가 이제는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체크해주는 스트레스 지수를 할 수 있게 넣은대요, 그리고 시계에다가. 9월 15일에도 마음건강 행사 뭐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걸 했어요. 그 얘는 이 상황에서 힘이 안 빠져요. 그러네요. 오히려 윤석열만 모질이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지, 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자, 이 법안과 이 기획들의 다음 단계들,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 왜냐면, 구체적으로 4월 전에 보여줘야 돼요. 표로 연결이 되려 그러면, 오늘 이 발표했던 직속위원. 직속위원회가 구체화되면서 그 안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의료계가 3분의 1 정도는, 종교계가 한 3분의 1 들어가고, 또 듣도 보도 못하던 네. 사람들이, 비전문가들, 뭐 콘텐츠 홍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거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든, 이게 나라를 그냥 돈 뽑아먹는 무슨 꿀통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안 당하려면 저 새끼들이 뭘 해도 저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감시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빨리 내려가면 정신건강이 한 국민의 절반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죠. 자,